한국의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찰리 본거입니다. 마치 우마의 어느 오후처럼 여러분과 함께 콜라를 마시며 앉아있는 기분이군요. 부와 이성, 그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이 복잡한 세상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군요. 저는 평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내며 지루한 복식부기, 정보와 요동치는 주가 국선을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변치 않는 확고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든 런던이든 혹은 활기 넘치는 이곳 서울이든 비즈니스의 밑바닥에 흐르는 논리와 인간의 근본적인 약점, 그리고 성공의 보편적인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니. 즉 이차는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중대한 사건, 즉 이재명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과 한국의 주요 재벌 총수들이 총출동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이번 방문의 날선 정치력, 수싸움이나 외교적 저울질로 바라봅니다. 수많은 싱크탱크와 평론가들이 지정학적 백신을 따지며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분수하죠. 하지만 지초들이 상식에 집착하는 저 같은 노인네의 눈에 이 사건은 아주 단순하다 못해 지루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저 상식의 지도래 아래 행해진 지극히 순수한 이성으로의 외교의 청풍선. 사람들이 실체 없는 감정이나 자존심 섞인 입장의 고수하늘의 가장 기본적인 산술과 논리를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북은 한국이 다시 산술의 궤도로 돌아오기로 전 세계에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먼저 제가 늘 강조하는 첫 번째 기초 상식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지정학적 위치는 숙명이다 라는 점입니다. 세상에는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연구 개발로 기술 우위를 점할 수 있고 마케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단 하나, 리더십도 구이, 이웃이도 구이, 이웃이도 오지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이웃이라는 물리적 사실은 영원하네. 심지어 그 이웃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웃과 사이가 틀어져는 이유로 관계를 끊고 지구 반대편을 돌아 훨씬 비싼 대체제를 찾거나 눈앞에 맛배한 주문을 남에게 뺏기는 것을 테니스 경기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미신적인 총영자는 결코 감정자문의 핵심 고객에 외론하지 않습니다. 지난 명년간 한국, 연간 한국 경제나 랜디오를 벗어나 이변한 여러 이유로 쉬는 날, 여러를 벗어나 이데올로기라는 저갈이 깔린 진흙방, 이데올로기라는 샀습니다. 최근 많은 한국 친구들이 제게 묻더군요. 이러한 외교적 변화가 내가 가진 주식과 자산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주느냐고요. 여러분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풀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비판해온 우려 비용, 즉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투자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나 국가의 외부 환경이 극심한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마치 평가에서 할인을 받게 된 사과에서는 상황을 신상해 보세요. 사과에 낯은 최고지만 과수원 주인이 매일 언제 길이 막힐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제값을 다 주고 그 사과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매일 당장 길이 막히면 물건이 쏟을 텐데 나는 생각의 70% 편하게만 사고 싶어 하겠죠. 그 사라진 300%가 바로 공포와 불신, 불확실성이 초래한 우려서입니다. 지난 몇 년간 삼성, SK, LG, 현대차 같은 한국의 위대한 기업들은 자본시장에서 큰 억울함을 겪었습니다. 전 세계 전문 투자자들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중 관계가 계속 악화되면 삼성의 시한동자는 어떻게 될까? SK의 오시 공장이 완전히 잃는다면, 주 막대한 소비 시장을 완전히 잃는다면 그 막대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먹구름처럼 한국 자산의 가치를 짓눌러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수억 달러짜리 계약서가 아니라 바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먹구름을 직접 걷어냈다는 것입니다. 양국 장산이 마주 앉고 재벌 총수들이 중국 파트너와 다시 찬을 부딪히는 순간 70원에 거래되던 한국산 사과는 제곱 300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회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이것이 바로 모든 한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주는 가장 크고 직접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한국의 설명줄이자 여러분이 가장 불안해하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봅시다. 미국의 기술 공세나 중국의 칩불기 같은 소식을 내일 접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2026년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내와 내가 하나로 얽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억지로 끊으려는 모든 시도는 경제법칙에 위배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생산지지입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폰, 컴퓨터, 전기차는 결국 중국에서 조립됩니다. 한국의 칩이 이 조립 라인으로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한다면 수많은 한국 엔지니어의 빅땀이 쏠린 그 최첨단 칩들은 창고 안에서 무가치한 실리콘 조각과 고철 더미가 될 뿐입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한국 반도체 거인들에게 더 유연하고 넓은 생존 공간을 확보해 준 것이니 어느 이름 없는 스타트업이 외지 수준의 신기술을 반영할 것이라는 조범이 원리지 마십시오. 그런 기회는 차원이 이스 원래 강력했죠 원어지. 메시니체 원래 강력했지만 정전하니 이들의 몫입니다. 정치적 비리에 많이 묶여있던 널 주목하소시오. 정치적을 산악 보이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비재와 문화 콘텐츠라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도 언급해야겠군요. 화단풍 그리고 창의적인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 잘 압니다. 지난 년간 여러 영역의 장애물로 인해 이 비즈니스들이 고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중국의 거대한 중산층이 추구하는 삶의 질, 한국적 세력미에 대한 동경, 한국 화장품과 문화에 대한 애정은 잠시 가로막혔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호적인 신호가 다시 쳐지고 주류가 활발해지며 역경 속에서도 브랜드 가치를 지켜온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브랜드와 천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화장품 한 병을 더 팔거나 한 편을 더 수출할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은 그 매출은 고스란히 순이익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익의 폭발력은 아마 많은 분석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가슴이 뛰어서 천리, 그럼 지금 당장 중국 관련주를 사야 할까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잠깐만요, 친구들. 진정하세요. 그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제 투자 철학의 정수를 배우지 못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이자 더 중요한 충고입니다. 투자는 확률과 안전마진, 그리고 인내심에 관한 게임입니다. 제 평생 가장 성공적인 경험을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인내심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엉덩이로 버티는 것이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준이 강력한 방향성 신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요술 지팡이는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꾸거나 경영이 엉망인 회사를 갑자기 초우량 기업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두 명이란 큰 뉴스를 이용해 실취업을 홍보하는 가짜 전문가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한전환제가 좋아졌으니 중국 어느 마을과 업무 협약을 맺었던 이 제약회사가 폭동할 겁니다. 제 조언은 아주 단순하고 어쩌면 지루할 정도입니다. 이런 대형 호재가 없었더라도 본래 호유했던 기업을 찾으십시오. 지난 몇 년간의 악조건 속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주주를 존중하고 저심한 에세즈를 채워온 기업을 찾으십시오. 이번 방송은 극창하며 똑똑한 아이들에게 가늘고 편탄한 운동장을 마련해 줄 것뿐입니다. 원래 공부하기 싫어하고 몸이 약한 아이는 운동장을 아무리 좁게 바꿔줘도 1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젊은이가 단기 매매에 집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 속보가 곱하는 숫자에 일이 어미하나 높을 레버리지까지 도원하곤 하죠. 제 관점에서 그것은 인생의 낭비입니다. 몇 퍼센트의 변동성에 인생을 저당 잡힌 채굴 안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그저 안순할 자만이 없습니다. 진정한 분은 더블 매매가 아니라 국가와 산업의 핵심 자산을 사놓고 소나무가 자라기를 기다리듯 인내하며 부궁의 마법이 작동하기를 기다릴 때 찾아옵니다. 컴퓨터를 끄고 하나 두고 헐벗고 거부한 시간을 보내거나 팔라선을 걸으며 인생을 즐기시오. 10년 뒤 그러면 이게 참 큰 수익을 안겨주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장기적으로 재도전을 인출술로 이어져 한전등 한전기에 현재 한국의 우량자산은 매우 저렴한 상태입니다. 신비로운 부의 비밀을 찾으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세계 정상급 제조 R&D 능력을 갖춘 한국, 방화협회 10서 소비자 시장, 그리고 양국이 다시 합의한 실용적 협력 모델. 제 모델에서 이것은 전형적인 로라팔로자 효과입니다. 단계간 요소들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을 때 그 결과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햇분열과 같은 북반적인 마누버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투자자로서 리스크도 언급해야겠군요. 나중에 관계가 다시 나빠지면 어쩌죠? 태평양 건너의 큰 형님이 부패하면요?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리스크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환경을 원하신다면 돈을 금고에 넣어두고 인플레이션에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투자의 본질은 무결점의 천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있더라도 생산이 압도로 높은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위치는 누군가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성능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고부가가치 조선. 정부의 제조 분야에서 여러분이 쌓아온 숙련도는 수십 년간의 근면함과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중국은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한국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위해 중국의 시장과 규모가 필요합니다. 이 논리가 존재하는 한 이성적인 정치가는 결국 협력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일부 순응한 결과일 뿐입니다. 저는 평생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크로 하나에 집착하며 복잡한 파생상품에 매달리느라 정작가는 매달리느라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잊어버리고 나자 이번 당문이 전하는 근본적으로 다시 마주 앉아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며 잘 살아보기로 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탐문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미시적인 데이터를 보십시오. 어떤 한국 기업이 중국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중국의 인공지능이나 녹색에너지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은 어디입니까? 중국의 젊은이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한국의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다만 과거의 편견 때문에 부도를 죽여내는 조금만.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내심과 이성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투자자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날개입니다. 격언된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인터넷의 극단적인 언론에 눈을 가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이익과 발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 보아 안정으로 나아갈지는 관종인 팬처럼 소리를 지르는 대신 이성적인 성인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 한국은 위대한 경제국입니다. 세계 인류 기업과 엔지니어 그리고 지독할 정도로 근면한 국민이 있습니다. 이 힘은 정의롭습니다. 이 힘이 성호적인 마차는 낭비되지 않고 더 넓은 시장과 깊은 협력을 정할 때 그 누구도 한국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진통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화천을 잃지 마십시오. 수많은 금융 위기를 겪어온 저 같은 노인네도 미래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큰 돈은 영리한 장기술이나 정교한 단기 매매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은 올바른 것에 대한 고집, 그리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상식을 바라보는 암흑에서 나오니 오늘 여러분이 2026년의 이 방문을 되돌아볼 때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기록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자산이 전시되고 국가 경제가 제도약한 기점이었다고. 이것이 저 노인네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제 수십 년 인생 전학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이성으로의 회귀 속에서 자수만의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십시오. 길은 발밑에 있고 논리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판단 물줄기처럼 완만하지만 힘차게 먼 곳으로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성투하십시오. 오마에서 찰리 먼거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성을 지키는 근면하고 인내심이 있는 한국인에게 시간은 반드시 최고의 보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끝으로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해자를 말합니다. 한국에만 넘겨는 기업은 지난 몇 년간의 압박 속에서도 궤도를 넓히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삼성에서 이 나노 공정을 향한 지명과 SK하이닉스를 보십시오. 이것은 실제 없는 근육입니다. 이전에는 정치적 안개 가려 이 근육들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안개가 걷히면 그 경쟁력은 낡은 날의 삼덩어리처럼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투자자는 수우 속에서 정보를 걸러내는 법 배워야 합니다. 언론은 정치적 해석을 쏟아내겠지만 여러분은 동행한 기업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은 공급망의 안정성,
공동 RT 표준 통관의 편의성을 말합니다. 이런 적은 진보들이 쌓여 거대한 효율의 개선을 이룹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2%의 효율 개선은 순이익에서 10%, 혹은 20%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또한 중국은 단순한 시장을 넘어 거대한 혁신의 실험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중국의 GP 파고들므로써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의료 분야의 경쟁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 세례는 한국 기업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번 방문을 일반적인 화해국어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도의 전략적이고 대등한 협력입니다. 백세를 바라보는 노인으로서 저는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찬수하는 국가는 가장 실용적이고 경제 법칙에 순응하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한강의 쥐적을 이겨낸 저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용주의와 개방, 글로벌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행보는 그 성공 DNA를 다시 깨우는 과정입니다. 한국인이 그 진취성을 유지하며 냉철한 지정학적 제의를 더한다면 앞으로의 20년 역시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펼경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우량 기업의 주식은 이 시대의 배당금을 나누어 가질 권리입니다. 며칠간은 저와 등락에 잠 못 이루지 말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더 스마트한 기기, 더 깨끗한 에너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점점에 손안구 기업들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는 고독한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에서 이번 베이징 현고는 지친 선수들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주어진 고급품과 같습니다. 다시 달릴 수 있는 확신과 자원을 준 것이죠. 하지만 결승점이 어디인지 얼마나 멀리 갈지는 결국 개별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투자자 여러분의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하고 정직해지며 상식에게 외리 좋아하십시오. 너구리 이 도전적인 2020년에 도전 이성적인 이손땡을 내리시길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빕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다시 대화할 때 오늘의 이성적인 판단을 자랑스럽게 추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